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튜브 동영상 제작 과정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름은 전성이고요. 이런 영상 편집이나 유튜브 시작하기, 또 디자인, 그리고 코딩은 주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고 영상 제작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혹시 이제 줌으로 강의가 개설이 될 수도 있어서 줌으로 비대면 강의 참여하는 방법, 스마트폰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키네마스터라는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이어붙여서 어떻게 영상으로 만들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이해하려면요, SNS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라는 게 뭔가, 그냥 SNS 그러면 떠오르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폭탄 문자요. 폭탄 문자요. 아, 폭탄 문자. 네네네. 스팸 문자 같은 거죠. 또 컴퓨터에서 뭐를 한다. 자, 컴퓨터에서 뭔가를 한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유튜브. 네. 사실 이미 SNS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SNS라는 거는 미처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SNS 그러면 말 그대로 소셜 네트워크, 사회 관계망을 구축하는 서비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대면으로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참석하고 뭐 어떤 강의를 듣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SNS라고 하지 않죠.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자, 그러면 또 떠오르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 활동.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뭐가 있을까요? 줌. 그죠? 줌. 또 카톡. 맞아요. 카톡. 이것도 SNS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밴드 활동 안 하세요? 모임에 주로 모임 카톡으로 하시나요? 밴드로 하시나요? 카톡으로 해요. 카톡으로. 네. 메일로도 하고. 그죠? 이메일. 이것도 SNS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SNS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당장 SNS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관계 형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 무조건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하거나. 지금 전화로 하는 것보다 카톡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자, 이런 SNS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수업 나가서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 애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당연히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뭐 40, 50대 성인들은 다 알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는 거. 90년대 초반에 PC 통신이 시작된 적이 있어요. 천리안, 하이텍. 이때는 모든 사람이 광범하게 사용한 건 아니고요. 컴퓨터에 좀 익숙한 사람들이 PC 통신을 이제 주로 시작을 했고요. 이게 1999년 인터넷이 막 보급이 되면서 혹시 알러브 스토리라는 거 기억나세요? 예. 그게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알러브 스토리라는 SNS를 통해서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던 친구들을 찾고 모임이 생기고, 그래서 동창 모임이 활성화되고, 예, 저도 그걸 통해서 한참 못 만났던 초등학교 친구들 다 연락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때 SK에서 했던 싸이월드라는 것도 있었어요. 싸이월드도 이름 들어보셨죠? 네. 그 싸이
싸이월드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 2천만 명이 가입을 해서 싸이월드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은 사라졌어요. 왜냐? 2000년 중반이 되면서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아이폰이 등장을 하고요. 아이폰이 나오면서 갑작스레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보급이 됐어요. 그러면서 모든 환경이 예전에는 컴퓨터로 이루어졌다면 그 아이폰 이후부터는 모바일 환경의 중요성이 커진 거죠. 지금 컴퓨터로 카톡하시나요? 스마트폰으로 카톡하시나요? 뭐, 근데 깔고 하죠. 그죠. 컴퓨터에 깔지만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유튜브 또는 뭐 은행일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하지 컴퓨터 키지 않아도 할 수 있게끔 스마트폰이 컴퓨터를 대신하게 바뀌었거든요. 이전에 뭐 알러브 스쿨이라든가 싸이월드라든가 뭐 프리첼이라든가 굉장히 유명했던 커뮤니티들이 모바일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SNS가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SNS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게 연령대별로요, 좋아하는 SNS가 좀 달라요. 그래서 10대를 보면은 페이스북, 두 번째 그림이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 들어보셨어요? 네.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주로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구조인데요. 트위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트위터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트위터 쓰지 않거든요. 근데 10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이 된다고 그래요. 자, 40대, 50대. 50대라는 거는요, 50대 이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포함이 되죠. 자, 50대 이후에서 제일 많이 쓰는 SNS가 밴드예요. 예, 밴드를 통한 모임을 많이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카톡. 매일매일 카톡 하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요 밑에 어딘가에 유튜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위 3개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요. 자, 요걸 보면 좀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SNS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개방형과 폐쇄형. 자, 개방형은 누구든지 소통할 수 있는 구조고요. 폐쇄형은 뭔가 좀 이렇게 아는 사람들, 뭔가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 뭐 회원제로 운영되는 거. 그래서 잘 보시면 10대나 20대가 좋아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는 개방형이에요. 예, 누구든지 그냥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밴드나 카톡은 나랑 관계 있는 사람만 카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화번호 등록된 사람. 밴드 회원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네, 개방형.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나와 연관이 있는 어떤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그 사회 관계망을 구성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들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SNS가 뭡니까? 카톡. 카톡. 네. 바뀌었어요. 벌써 1년 사이에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나누면 더 또 다를 거예요. 예. 그냥 50대 이후 해버리니까 좀 뭉뚱그려졌겠죠. 자,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이용자 수 입장에서 본 거고요. 이거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앱 중에서 사용 시간이 긴 걸 따진 거예요. 사용 시간으로 본 거예요. 어떤 게 1인가요? 유튜브. 맞아요. 유튜브예요. 자, 사용자,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뭐 밴드라든가, 지금 밴드 여기 안 들어왔죠. 밴드라든가, 아까 두 번째가 카톡이었죠. 예. 유튜브는 아까 안 보였는데 유튜브가 1등이에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일단 카톡은 그냥 잠깐 하면 나오잖아요. 유튜브는 한 번 들어가면 잠깐 보고 나오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예, 유튜브는 일단 한 번 시작하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영상을 봐야 되니까. 그 말씀하신 어떤 강의를 듣는다거나 하면 어떤 그
그 영상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앱에 비해서 사용 시간이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이버는 뭐죠? 네이버가 네이버 검색. 라인 얘기하는 거. 네이버 검색. 아, 검색을 하는 네, 거. 네, 아, 그것보다 더 많아. 네.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으로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뉴스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뭐 중앙일보나 뭐 조선일보나 이런 앱을 받아서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네이버나 뭐 구글 같은 데서 뉴스 찾아서 보시는 분들 많아요. 자, 하루에 영상을 얼마나 시청하나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1시간 40분 정도 하루에 영상을 본대요. 놀랍지 않나요? 특히나 이거 사실은요 훨씬 더 늘어났을 거예요. 왜? 지금 모든 아이들의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영상 수업으로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많아졌을 텐데 자 50대 그리고 60대 이후도 꽤 많이 영상을 봅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보고 계세요. 자 실제로 그러신가요? 뭐죠? 그쵸, 더 보죠. 네. 자, 주로 뭘 통해서 동영상을 시청하느냐? 유튜브가 제일 커요. 요즘 넷플릭스가 많이 뜨고 있어요. 저도 넷플릭스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도 영상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본다는 거죠. 대부분.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어떤 걸 볼까? 나는 이런 걸 보는데 딴 사람도 그런가? 좀 궁금하잖아요. 자, 이것도요, 찾아봤더니 일반적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게 이제 가장 크고요. 물론 이거 복수로 지금 응답을 한 건데요. 아니면 이제 채널을,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을 이렇게 구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구독하는 채널은 자주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음악 감상. 저는 음악을 유튜브로 들어요. 예. 그리고 필요한 내용 검색. 요즘 10대들은요, 선생님들 만약에 뭐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어디서 검색하세요? 네이버잖아요. 예전에는 네이버한테 물어봐 이랬거든요. 요즘은 유튜브한테 물어봐. 요즘 애들은 다 유튜브에서 검색해요. 네이버, 구글 검색 안 합니다. 예. 여기 가면 다 있어요. 생각보다 구글이 네이버에 떨어지나 봐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네이버만 나오고 구글이 안 나오는데 아, 중간에 그건 우리나라를 이제 기준으로 한 거라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을 많이 쓰고요. 저도 어떤 때는 자료 검색하는데 네이버에서 없어서 구글에서 찾으면 거기에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도 역시 이제 영상, 동영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유튜브는 뭐야? 자, 유튜브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름 자체를 보면 유튜브, 튜브는 텔레비전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텔레비전, 개개인의 어떤 방송이 유튜브가 되는 거죠. 2005년에 젊은 청년 셋이 유튜브를 이제 창업을 했고요. 최초의 유튜브 영상을 이제 4월 23일 날 올립니다. 그 영상의 제목이 We at the Zoo. 동물원에서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려요. 자, 이게 최초에 올라간 영상이 어떤 건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짤막하게 18초짜리 찍어서 올린 게 이게 제 최초의 유튜브 영상이고요. 이때만 해도 유튜브를 뭐 영상을 예쁘게 편집해서 올린다 이제 이런 거는 좀 없었어요. 그냥 영상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테스트용으로 짤막한 거 하나 올렸다는 거죠. 2006년에 구글이 인수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 20억 명, 이거 제가 검색했을 때 자료가 벌써 이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더 숫자가 많아졌겠죠. 그래서 예전에 SNS는 이게 초창기 SNS는 주로 텍스트와 글씨와 그림으로 이루어졌는데 요즘의 SNS는 아주 쉽게 영상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요, 인터넷의 발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어요. 유튜브가 가능하려면 인터넷이 굉장히 속도가 좋아야 돼요. 옛날에 통신에서는 영상 올릴 수가 없었어요. 속도가 느려서.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보급이 되면서 누구나 다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영상 만들려면 디카 사야 되고 디카에서 만든 거를 컴퓨터로 옮겨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서 아무나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아무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도 이제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요즘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씁니다. 자, 미디어라는 거는요,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미디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공중파 방송국이에요. 뭐 KBS, MBC, SBS 또는 뭐 신문 또는 잡지. 예전에 미디어 그러면은 기업에서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뉴 미디어라는 거는요,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누구나 미디어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 신문사도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개인들도 자기들이 뭔가를 기획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다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이때 혼자서 어떤 컨텐츠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리는 것까지 하게 된다면 혼자서 다 한다고 그래서 이거 이제 1인 미디어 활동이라고 하는데 1인 미디어가 가능해진 이유는 이런 미디어 활동이 될 수 있게 플랫폼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유튜브인 거예요. 누구나 혼자서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이게 이제 유튜브고요. 아프리카 TV 혹시 보세요? 잘 안 보시죠? 저도 잘 안 보는데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TV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아프리카 TV도 굉장히 컸어요. 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1인 미디어 플랫폼이에요.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정보 올리면 누구나 와서 보지 않나요? 다 이게 미디어 활동인 거예요. 이런 1인 미디어 활동하는 분들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라고 불러요. 유튜브에서는 그냥 유튜버라고 간단하게 많이 불러요.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을 유튜버라고 부르고요. 아프리카 TV에서는 BJ라고 불러요. 브로드캐스팅 자키. 우리 예전에 음악 틀어주는 사람을 BJ라고 했잖아요. 요즘은 BJ라고 많이 불러서 자,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들으니까 요즘 참 굉장히 SNS라는 게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와 닿아 있고 또 유튜브라는 것도 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혼자서 어떤 그 컨텐츠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리는 것까지 하게 된다면 혼자서 다 한다고 그래서 이거 이제 1인 미디어 활동이라고 하는데 1인 미디어가 가능해진 이유는 이런 미디어 활동이 될 수 있게 플랫폼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유튜브인 거예요. 누구나 혼자서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이게 이제 유튜브고요. 아프리카 TV 혹시 보세요? 잘 안 보시죠? 저도 잘 안 보는데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TV는 실시간으로 계속 본인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아프리카 TV도 굉장히 컸어요. 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1인 미디어 플랫폼이에요.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정보 올리면 누구나 와서 보지 않나요? 다 이게 미디어 활동인 거예요. 이게 영상 쪽이 워낙 뜨다 보니까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네이버 TV, 카카오 TV라는 거 다 만들었어요. 물론 유튜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막 시작 단계입니다. 애국적으로 보면 저걸 써야 되겠네요. 네이버나 쓰지 말고. 카카오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유튜브를 많이 보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 호환성이 막 없으면 모르겠는데 호환성이 있다 그러면 그걸 안 쓸 이유가 우리나라는 안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두 개 다 해요. 유튜브도 하고 똑같은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리고 네이버 TV에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네. 네네. 아프리카 TV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도 해요. 이렇게 동시에 같이 해요. 하나만 하지는 않아요. 네. 이런 1인 미디어 활동하는 분들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라고 불러요. 유튜브에서는 그냥 유튜버라고 간단하게 많이 불러요.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을 유튜버라고 부르고요. 아프리카 TV에서는 BJ라고 불러요.
브로드캐스팅 자키. 우리 예전에 음악 틀어주는 사람을 비디오 자키라고 DJ라고 했잖아요. 요즘은 BJ라고 많이 불러서 가끔 뉴스에 나와요. 막 아프리카 TV에 무슨 BJ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TV에서 실시간으로 개인 방송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스트리머라는 거는 이게 또 이제 그 게임 방송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이 아니라 플랫폼이 있는데 그런 데는 뭐 스트리머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스트리밍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방송을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온라인 스트리밍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니까 요즘 참 굉장히 SNS라는 게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와 닿아 있고 또 유튜브라는 것도 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에 처음에 나왔던 유튜버가 누구였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연예인들은 유튜브 활동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이게 중요해지니까 웬만한 연예인들 다 유튜브 활동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다 없어졌죠. TV에. 공중파의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없어지면서 코미디언들이 자체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들의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저희 아이들은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그거 완전 구독하더라고요. 그렇게 활동하고 또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예전에 이제 처음에는 이런 이제 개인들이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다면 요즘은 이제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또 연예인들 중에서 네, 우리나라 그 젊은 가수 그룹 방탄소년단 있죠, BTS도 유튜브 활동해요. 네, 합니다. 다 해요. 그래서 아예 이 방송사에서 유튜브 활동을 해요. 예를 들면 뭐 KBS 또는 뭐 JTBC 뭐 이런데 자체에 있어서 자기네 그 유명한 프로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에 그 TV 조선에서 그 미스터 트롯 굉장히 떴잖아요. 자기네 채널에다가 그 내용을 계속 올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활동이 좀 1인 미디어라기보다는 그냥 누구나 다 기업, 뭐 연예인, 뭐 개인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실제로 유튜브 화면을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통 유튜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유튜브 화면이 나오고요. 자, 유튜브에 여기 나오는 거는요, 그 영상들이 그냥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는 이 자체적으로 어떤 이제 알고리즘이 있어서 이 사람이 많이 클릭한 영상과 관련된 영상들이 얘가 추천이 돼요.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딱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이 다 달라요. 개인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본 거랑 비슷한 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이 싱어게인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봐서 이제 싱어게인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동물 관련해서 영상 많이 봐서 이런 이제 동물들 음악 쪽이 이제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일단 검색을 하죠. 내가 보고 싶은 거 검색하면 돼요. 여기 올라오는 그 순서가 내 취향을 맞춘다 이거죠, 지가 알아서. 그쵸. 이거 추천 영상이라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광고지만 나머지 영상들 중에 보면 그냥 이 사람이 좀 좋아할 만하다 싶은 거를 얘가 추천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알고리즘이 네. 그 사람의 취향을 분석하고 완전히 AI예요. 그렇죠. 요즘요, 뭐 페이스북, 뭐 네이버 다 AI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돼 있어서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에서 광고 하나 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거랑 비슷한 광고가 엄청나게 뜹니다. 경험해보셨죠? 네. 예, 밴드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 안에 그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취향이 있다라는 거는
빅데이터로 다 수집이 돼요. 수집이 되고 거기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그 광고들을 제시하는 알고리즘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네. 선생님은 저기 절벽 밑으로 바라본 남편 저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상하네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달라요. 저희 에로 틱 그런 것도 있네요. 네. 이거는 조금 상관이 없고 예를 들면 이것도 사실은 뭐 저랑 좀 상관이 없어요. 또 이렇게 올라온 것 같다면 지울 수도 있는. 이거요? 지울 필요 지울 수는 없는 것 없는 같고,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이게 100%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예, 제가 며칠 전에 경매를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또 바로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이트를 본 게 아니라 다른 걸 봤거든요. 그것도 경매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딴 거 보다가 우연히 경매를 보게 됐는데 이게 나오는 거. 거기 관심 없는 누르니까 뭐 없어져요. 여기에 거기 이렇게 어디? 점수 3개 있는 거 딱 누르면은. 여기요. 네. 여기 요거는 이 광고 이건 광고라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 제목에 마우스를 대면 옆에 점점점이 뜨거든요. 여기서 관심 없음, 채널 추천 안 함. 예, 요거 누르면 되겠네요. 예, 채널 추천 안 함. 네. 그러면 이거는 다시는 추천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거 이제 보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할 때 갑자기 전혀 제가 생각지 않은 영상이 이렇게 떠 있으면 조금 난처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지워버려야죠. 이런 이제 방법이 있고,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미스터 트롯도 엄청 열심히 봤거든요. 미스터 트롯에서 제가 김희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김희재 노래만 또 엄청 듣습니다. 그럼 이렇게 찾아가지고 제가 보고 싶은 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고 나면 나중에 김희재 영상이 거기 어딘가 하나 올라와 있다거나 아니면 미스트롯 누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중에서 여기 보면 이제 대체로 TV 조선이나 채널명이 나와 있어요. 이걸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걸 이제 채널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활동하시려면 이런 채널을 하나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저기다가 이제 채널 제목도 이제 적을 겁니다. 네. 예, 요거 만들 거예요. 요거 채널 아트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고 여기 보면 TV조선 이게 이제 채널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검색할 때 내용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뭐 TV조선 채널명으로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영상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 뭐 ITG가 뭐야? 자, 여기 보면 앞에 광고가 나오죠. 유튜브 볼 때 광고 보는 거 참 귀찮죠. 네. 근데 유튜브가 작년부터 프리미엄이라는 회원을 따로 분류해서 프리미엄은 유료로 가입하면 광고 안 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광고를 보게 하거든요. 근데 모든 영상이 다 광고가 나오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 광고는 사실 유튜브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요. 이 채널에 광고가 붙잖아요. 근데 제가 이 광고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에 따른 수익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 수익을 유튜브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TV조선인 거죠? 반반 나눠요. 나한테 수익이 생겨요. BTS 채널이 따로 있어요. 지금 BTS 영상이 올라오기는 뭐 MBN, 채널 A, YTN 다 이런 방송사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다 방탄TV라고 얘네가 채널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방탄TV는 구독자가 5천만 명이 넘어요. 구독자 수라는 거는 횟수로 조회 횟수가 아니요. 각 자, 개인이죠. 여기 보면 이제 구독자. 맞아. 구독을 누른 사람이 5천만 명이 넘는데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구독을 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 조회수는 여기 나타나지 않죠. 조회수는 이제 여기 밑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 영상에 대한 조회수가 1억 1,900만, 엄청난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 조회수는 지금 38분 전에 올렸대요. 45만.
6일 전에 올린 거는 369만. 이거 엄청나죠?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댓글 다는 거는 어떻게 표시가 되죠? 자, 여기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여서라. 뭐야, 커피 머신 새로 샀어? 이거 자, 여기 이제 광고가 나오고 요 밑에 보면 댓글이 23,000개가 달렸네. 여기다 아무나 댓글 달면 돼요. 여기 뒤에다가. 아니, 처음에 댓글 다는 사람이 댓글 다는 위치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요? 어디다가 달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바로 밑에 달게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뒤끝 넘어갈 수가 없는데 뭐 예를 들면 그게 이게 양질의 유튜브다 이런 얘기를 평가하는 데는 댓글하고는 관계가 없죠. 네, 그거는 별로 관계 없고요. 유튜브가 판단하는 거는 우선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되나, 그리고 이걸 눌렀다가 바로 나오면은 이 영상이 그닥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요. 일단 눌러서 그 영상을 얼마나 지속해서 봤는가, 이게 중요해요. 예. 이게 이제 추천 알고리즘에 추천해줄 때 어떤 영상을 추천해줄 건가 순위를 정할 때 그런 걸 보고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저런 거 보다 보면 뭐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그렇죠. 눌러도 안전해요. 그래서 뭐 나쁜 영향이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거죠. 근데 요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많아지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또 그렇죠. 그렇죠. 이거 많아지면은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겠죠. 그래서 일단 구독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평가가 되고요. 조회 수가, 여기 조회 횟수가 많아지는 것도 좋은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조회한 시간이 이 구글에 다 분석이 돼요.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 시간이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좋아요와 이거 좋지 않아요. 요 수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렸다는 것도 좋게 봐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유튜브 활동할 때 손잘TV를 한다 그러면 손잘TV랑 비슷한 어떤 그런 건 없나? 한번 찾아보시고 많이 비슷한 게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TV 쳐보세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손잘TV는 채널 이름이니까 없을 거고요. 손잘TV 말고 뭘로 검색하면 비슷한 게 나올까요? 손잘TV라고 있는데요? 있어요. 이 뭐야 이거? 이거 그때 어떻게 하지? 이 손잘TV는 손그림 그린 거 올리는 데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래서 이거 근데 이름은 이름은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 상관없어요. 또 손잘TV하고 소문자잖아요. 대문자로 하세요. 우리 대문자. 네네. 그 구독자 많은 누구에서 눌러버리니까. 구독자 좀 매진해야 돼. 여기 5명이면. 네, 구독자 얼마 없어요. 우리 6명 여기만 가져도 이긴다. 네, 괜찮아요. 이름은 비슷한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손그림 잘 그리는 거 손잘TV라 그래. 그렇죠. 만약에 이 채널에 약간 설명으로 들어갈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손잘TV를 설명할 수 있는 말? 손주 손주. 잘 키워. 손주 양육에. 손주 양육 있을까? 자, 여기는 대체적으로 뭐 강좌나 그죠? 강좌나 뭐 뉴스. 이런 부모 팁이라는 건 있네요. 여기서 학원 육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요? 네. 요즘 인터뷰이기 때문에 또 이런 비슷한 영상을 찾아서 다른 데는 어떻게 영상을 만들었나,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했나 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잠깐 볼게요. 이런 부모 TV에. 네. 자, 구독자는 82명이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사회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부모교육 강사 오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현숙 선생님 강의 진행을 도와줄 부모교육 강사 안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강의는 한국건강가족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가족 성장 지원 부모 사업입니다. 그럼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요새 주변을 보면 할머니 네, 할아버지들 나중에 중에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설명도 조금 영상마다 설명을 좀 부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생각보다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자, 댓글 추가하는 거는 그냥 여기다 바로 내가 댓글 달면 내가 만든 댓글이 그냥 맨 뒤에 가서 붙어요. 댓글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 채널 자체에 가보면 업로드한 영상이 꽤 많이 들어가 있네요. 손들이 양분을 조금 네. 이거는 조금 더 이 채널을 넓혀져 있죠. 쓸수 있도록 이 채널을 갖다가 여기 써놓고 유튜브의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유튜브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서 활동하는 건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나의 일상,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올리면 누군가가 그걸 굉장히 재밌어 한다는 거죠. 어떤 학생은, 미국에 있는 어떤 학생은 그냥 도서관에서 카메라를 앞에다 놓고 그냥 자기가 공부를 해요. 자기 공부하는 거 계속 찍히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집에 가면서 찍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재밌다고 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참 굉장히 다양해요. 저도 구독하는 채널이 많이 있는데요. 구독하는 채널 중에 반 이상은 이제 코딩 관련해서 제가 그 수업 강의 준비할 때 참고로 하는 자료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제 친구예요. 코딩의 요 개념을 함께 배우는 생활성당. 전민수님. 이 친구는 가수예요. 옛날에 칵테일 사랑이라는 노래 불렀던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는 대중가 가수인데 미국 가서 이제 성가 가수로 활동하면서 자기가 작곡한 노래들을 이렇게 불러서 유튜브에 이제 올리는 거죠. 미국에 있는데 제가 맨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이런 거를 그냥 유튜브에 올려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렇게 유튜브 강의는 계속 하면서 제 채널은 거의 못하고 있어요. 이걸 하려면 정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거기에 좀 집중해서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영상은 몇 개 만들어 놨고 조만간 시작은 하기는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채널은 저희 이제 강아지 키우면서 강아지들과 일어나는 여러 에피소드들 요걸 하나 하고 또 하나의 채널은 제가 이제 코딩이나 아니면 지금 키네마스터 이용한 유튜브 영상 편집 쪽에 그 내용들을 이제 토막토막 나누어서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려고 준비만 하고 있어요. 목소리도 좋고 그 말씀한 톤이 좋아서 하면 반응이 괜찮아요. 소년수는 아이 사실 지금 수시로 작업 모드야. 영상은 엄청 많이 만들어요. 왜냐면 작년에 코로나라서 아이들 수업을 학교 가서 못 해가지고요. 그걸 집에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올렸거든요. 1년 동안. 그 애들이 집에서 이제 들어가서 제 영상 보고 수업하고. 작년에 진짜 영상 많이 만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영상 하나 만들면 밤을 꼬박 새요. 낮에는 사람들이 있어서 잘 못해가지고 거의 밤에 조용할 때 이제 작업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쉽고 간단하게 이게 이제 저는 영상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좀 편집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좀 있지만 여기 들어가 보면은요 편집 그닥 없어요. 그냥 컷편집만 해가지고 대부분 올리거든요. 좀 전에 보여드린 제 친구도 그냥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 그것만 딱 올려요. 예. 뭐 다른 거 뭐 편집 전혀 할 게 없더라고요. 앞에 타이틀만 좀 넣어주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제가
아마 저한테 배워가지고 재작년에 저한테 배워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뭘로 시작했냐면 자동차를 경매로 산 거예요. 이게 지금 이미 광고가 올해 들어가는데 1월부터 4월까지 총 15억 원의 매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수익 공개. 본인이 경매로 자동차를 구입해 보니까 그 내용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영상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었고 이제 그쪽에 한 10명 정도 팀 구성해가지고 유튜브 채널 만들고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이 안에서 정리하고 뭐 하는 거를 저한테 계속 배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분들은 조금 올리다 말았는데 이분은 지금까지 해서 광고까지 붙게 됐어요. 수익이 발생하는 이제 유튜브까지 됐는데 이게 보면은 조회수가 45,000이거든요. 45,000이 되게 큰 거예요. 별거 아닌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이 넘었고 근데 처음에는 저렇게 뭐 경매 이런 거 하지만 나중에 뭐 경매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컨텐츠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뭘 하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뭐 사진 정리하기, 5학년 실권, 다 심기, 뭐 그러니까 자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뭐 아이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뭐 편집은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사생활을 그냥 수술해서 사는 세상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줌 사용법 말씀드리고 바로 동영상 편집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줌은요. 줌을 개설하는 사람이나 줌을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이나 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줌이라는 거를 한번 깔아보세요. 줌.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파랗게. 그래, 우리 가 있잖아. 자기는 좀 어떠세요? 예. 줌 다 깔려 있어요. 대백은 하실 거예요. 네네. 하시고, 뭐 우리 유모사는 뭐 다. 그리고 좀 하시죠? 네, 줌 걸고 그걸로 서로 술도 먹었는데요. 각자 술상 차려놓고. 네네. 저도 작년 연말에 송년회 줌으로 했어요. 나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냥 재밌어요. 그러니까. 활력이 다 하고. 아주 좋아. 생각보다 그렇네. 되게 길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거 가지고 한번 할까? 우리 독서회 하는데 내가 보면은 어떤 면에서 집중을 더 잘 돼. 이렇게 있으면은 좀 딴짓도 하는데 이게 딱 하니까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줌이 한 사람씩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하면은 여기서 누가 얘기할 때 옆에서 먼저 딴 얘기도 막 하는데 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훨씬 잘 돼요. 그렇더라고요. 네. 여기 독서회 괜찮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제 회의를 하나 개설을 할게요. 나도 또 개설하게 좀 해주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줌을 안 하세요? 개설은 지금 한 명만 할 수 있죠. 아니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도. 회의를 개설하려면 줌에 가입이 돼야 돼요. 자, 제가 동영상 편집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 줌은 조금만 해주실 것 같은데 되게 아니까? 네네. 자, 우선 그 줌 사이트가 있어요. 줌.us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렇게 줌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해야만 줌 회의를 개설할 수 있는데 줌에 참여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 안 해도 참여가 가능해요. 이게 줌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저는 이제 이미 회원 가입이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줌 앱을 실행해서 여기서 회의를 뭐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제 예약을 하나 할 수도 있어요. 지금 3시 6분이니까 제가 이제 3시 15분 걸로 이제 예약을 하나 하는데 예약할 때
아이디와 이제 암호가 생겨요. 암호를 쓰기 좋게 제가 0000으로 한번 해볼게요. 0000으로 하고 보통 이게 대기실에서 승인해야 들어가게 하는데 그냥 대기실 없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회의가 하나 예약이 됐고요. 제가 여기 이제 예약된 회의를 미리 시작할 수 있어요. 예약을 해도 그 회의 진행자는 뭐 1시간 전 뭐 미리 들어가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모든 회의마다 이런 주소가 생기고요. 주소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항상 생겨요. 그러면 카톡으로 이런 아이디, 그 링크나 아이디를 보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저랑 이게 카톡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일단 줌 앱을 실행하시고 거기 들어가는 방법 아시죠? 네. 네. 제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들어가고 네. 이걸 뭐로 해요? 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알아야 들어갈 수 있죠. 여기 지금 줌에 들어왔어요. 네. 그 다음에 회의 참가. 어디 볼까요? 예. 그러면 참가라고 있어요. 위에 참가라고 있습니다. 예. 참가. 그렇죠. 그럼 아이디 입력하라고 나오잖아요. 자, 아이디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아이디는 이렇게 숫자로 구성이 되고요. 암호는 제가 그냥 짧게 일부러 0000으로 줬어요. 암호로 어디다 쓰는데 봤나? 0000? 네. 개인 링크 이름이 필요한 게 이게 없어졌네. 나 좀 봐주실래요? 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다시 인터넷이 잠깐 끊어졌어요. 예, 다시 들어가 보세요. 나가요? 아니에요. 지금 다 들어오셨네요. 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회의 번호. 다시 번호를 쳐야 되는데 아까 번호가 몇 번이죠? 번호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837. 한 분 또 들어오셨네요. 7833 6032 잠깐요. 참가. 비밀번호 필요 없잖아. 아니 이게 들어오는데 비밀 회의 암호. 비밀번호 물어보죠. 회의 암호. 0000. 이거 없이 뜨더라고 원래. 저거 없이 영영. 뜨더라고. 확인. 하나 지금 자. 더 들어오더라고요. 3분 들어오셨어요. 04개. 네, 4분 들어오셨고요. 5분. 837 뭐라고요? 77인가? 8733 6032. 네? 7833 6032. 837 7833 6032.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데. 핸드폰이 늦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으로 다시 프로그램을 그리고 다시 자,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줌 여럿이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파울링이 생겨요, 소리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소리를 다 꺼야 돼요. 음소거. 비디오 연결. 오디오 연결 안 돼 있으면 안 하시면 돼요. 지금 안 하시면 되고 음소거 오디오 지금 오디오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연결돼 있는 건데.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어서 괜찮고요. 식사님하고 연결되면서 영상을 켜주세요. 여기 지금 오디오 연결 좀 해볼게요. 네, 일단은 음소거 해볼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앱을 지우고 다시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야, 그게 뭐 하다 진짜. 이게 뭐 세우는 거구나. 그거 있어요. 아니야, 이거 자체도 돼. 여기서 구글에서 소연 시대님은 왜 가려서 그래요. 왜 가려나? 좀 이렇게 신비스러워니까. 참 치사하다. 치사하다. 나도 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거 어떻게? 아 비디오 중지야. 나도 수찬으로만 나왔어. 자꾸 이렇게 만져봐야 되죠. 근데 여기에 오디오 연결이고 이거 터치해도 안 돼. 네? 안 움직여. 작동을 안 해요? 오디오 연결. 와이파이 또는 와이파이 휴대전화 또는 데이터 뭐 이거 말이야. 맞아요. 아니, 밑에. 네네. 내가 와이파이. 자, 주문 다 해보신 것 같아요. 예, 합작합니다. 네. 참가는 합니다. 포스트는 잘못하고. 자, 이렇게 회의 참가하시면 이제 이름 같은 거는 본인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좋고요. 그것도 뭐 그 본인 이름으로 바꾸는 거를 어디서 바꿔요?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대시면은요. 네. 보통 호스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회의를 개설한 사람은 호스트라고 하는데 호스트가 바꿔줄 수도 있어요. 호스트가 이렇게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어. 본인이 할 때는 원래 사실은 들어갈 때 이름을 거기 물어보거든요. 그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돼 있는데 내가 다른 데 참여를 해보니까 내가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나만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참가자가 참가할 때 이름 표시 블러드 부분에서 이름 표시 참가자에서 이름 바꾸기 어떻게 하냐면 좀 전에 줌에서 여기서 참가자로 들어가셔서 참가자에서 이름 바꾸기 하시면 돼요. 네. 됐고요. 그래서 줌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주변 상황이 시끄러울 때는 음소거를 해주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음소거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호스트가 말하면 주변에 많은 소리들이 모든 사람한테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호스트가 모두 음소거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음소거 하면은 전부 음소거 되고요. 지금 거기서 지금 한꺼번에 지금 음소거 시키는 거예요? 네네. 제가 했어요. 모두 음소거. 어떻게 해서 하셨죠? 참가자에 보면 모두 음소거가 항상 있어요. 예. 그러면 뭐 걱정이 없네. 근데 이제 호스트 중에 이걸 잘 안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참가하신 분들이 되게 불편한 거죠. 그리고 핸드폰으로 참가하셔가지고 소리가 안 들려요 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는 처음에 들어갈 때 오디오 연결을 누르셔야 되는데 오디오 연결을 안 누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지금 교수님도 오디오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오디오 연결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디오 연결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여기를 오디오 연결 눌러서 하면은 되고 지금은 음소거 상태잖아요. 비디오 시작, 비디오도 켜주고 음소거도 해제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음소거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음소거를 해주셔야 돼요. 비디오도 창피해. 네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로 이제 접속을 할 때는 보통 저쪽에 나와 있는데 스마트폰은 안 보이다가 손을 터치해야 밑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안 보인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손으로 터치해서 보이게 메뉴를 활성화시켜 주신 다음에 뭐 음소거, 뭐 비디오
중지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강의를 직접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 공유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줌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에 띄웠던 PPT 화면을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제가 수업을 하겠죠. 그러면 스마트폰에 보시면 스마트폰에 이 화면이 나오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게 없다고 가정하면 호스트가 강의하는 내용을 이렇게 스마트폰에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세요. 여기 보지 마시고 예, 지금 줌 수업이다 생각하시고 스마트폰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강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거죠. 녹화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세요. 네, 이거를. 네. 교수님은 우리 수업할 때 줌을 해가지고 딱 녹취해가지고 그걸로 자료를 쓰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할 때, 그러니까 좀 이거 아까 띄워놓은 상태, 공유한 상태로 제가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이제 이렇게 공유한 상태로 옆에 이렇게 강의에 참가하신 사람들의 내용까지 이 화면 자체를 녹화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여기 보면은 녹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녹화라는 기능. 제가 공유하기 전에 자, 보면은 여기 녹화가 아니라 기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기록이라고 있죠. 예. 요 기록이 요 화면 자체를 그냥 전부 녹화하는 기능이에요. 전체 동영상 전체를. 네. 제가 기록 누르면 이 화면 그냥 이 노트북에 나오는 화면 자체를 그대로 그냥 캡처 녹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다 갤러리 상태를 보는 것과 여기 보기에 보면은 발표자 보기로 하면 얘기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이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우선적으로 안 보일까? 자, 핀, 예. 제가 고정을 해서 뭐 발표자 얼굴을 보게 한다거나 또는 화면 공유를 통해서 강의 자료를 보면서 이 화면 녹화하는 게 나중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이 자체가 그대로 녹화가 됩니다. 이건 이제 유료예요. 이거는 몇 분까지 무료라고 그러셨죠? 무료도 녹화는 40분인가 하면 그렇죠. 40분밖에 안 되죠. 10분인가 쉬고 또 다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공부해야 돼요. 40분. 그리고 무료도 녹화는 되는 것 같은데 컴퓨터에 저장만 되고 유료는 이제 클라우드에 아마 저장이 될 거예요. 교수님은 강의 많이 쓰시기 때문에 한 달에 뭐 하면 15,000원인가 밖에 예, 한 16,000원 뭐 이 정도? 15,000원, 16,000원. 지금 이게 녹화가 지금 어디로 되고 있었죠? 저는 클라우드로 되고 있어요. 내가 이게 어디다 지정을 했나요? 그러면 내가 어디다 지정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여기 설정에서 여기 설정 메뉴에 가면 녹화해서 기록 위치를 여기다 지정할 수 있어요. 기록 위치. 예. 그냥 바탕화면 이렇게 한번 하려면 여기다가 바탕화면. 그러네. 예, 바탕화면으로 이제 해놓고요. 그럼 제가 기록 중지하고 이거는 지금 클라우드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록 저는 지금 계속 클라우드로 되고 있는데 이게 유료라서 기본으로 클라우드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나 봐요. 컴퓨터에 저장하려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알았습니다. 사진으로 그러면 지금 동영상인데 동영- 사진으로만 만약에 자료를 다 뽑아져 있다 그러면 사진으로요? 네. 어떤 사진이요? 한 컷,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 컷? 네, 한 컷을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찍어버려. 사진으로 찍어버려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요 중간에 한 장면을 찍고 한 싶다? 장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보고용으로 보고용으로 탁한 게 노트북이나 컴퓨터에는요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 PRT-SC라고 여기 보이죠? 여기 PRT-SC 이게 모든 키보드에 다 있어요. 만약에 PRT-SC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누르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개 중에 위에 있으면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PRT-SC 누르면은 바로 캡처가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화면을 캡처해 볼게요. 저도 PRT-SC가 있어요. 제가 눌렀어요. 자, 눌렀는데 어디 나와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보고할 때 보통 뭐 한글 파일에다 집어넣으시죠? 그럼 제가 한글 파일을 실행해 볼게요. 자, 한글 파일을 실행했어요. 자, 여기다가 자, 지금 화면이 컨트롤 C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붙여넣기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컨트롤 V. 그죠? 다 하시네.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근데 아까 시프트하고 그거 누르셨어요? 네네네. 눌렀어요. 그거를 미리 프린트 스크린, 그 PRT-SC가 프린트 스크린, 화면 캡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면 캡처를 해놓은 다음에 원하는 곳에 가서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예.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보통 이거 화면 보고하려면 갤러리 상태로 하셔야 좋잖아요. 이렇게 참가한 사람 다 보이게. 자, 이 상태로 제가 다시 프린트 스크린 한 다음에 보고서에 가서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줌은 사실 참가하시는 분은 비디오 중지, 이거 음소거 해제 뭐 요것만 아시면 큰 무리 없이 참가하실 수가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호스트가 돼서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은 조금 배울 게 많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동영상 기록해 놓은 거를 네. 유튜브로 스트리밍 할 수 있죠. 그냥 유튜브에 올리면 돼요. 그냥 올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파일을. 네, 네. 그래, 그러니까 교수님 강의 같은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여기 안 와서 또 이렇게 해놓고 줌으로 해놓고 쭉 올리면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아까 보셨듯이 이제 화면 공유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여기 참가하신 분들 얼굴도 좀 나오고 그래서 뭐 그럴 경우에 얼굴 나오는 거를 유튜브에 올리는 게 좀 꺼리다 그러면 그때 이제 비디오 이렇게 안 보이게 하실 수 있잖아요. 성함만 나오게. 뭐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예, 여기서 아까 요거였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옆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요거 이렇게 작게 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대로 그냥 강의하시고 얼굴 안 보이게 기록 다 하셔서 나중에 올리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강사만 예, 강사만 나오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강사만 나오게 해서 강사 크기 적당하게 해서 적당한 위치에 놓고 하시면 돼요. 예. 그 사각형은 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원으로 안 돼요. 예, 원으로 유튜브에 보면 원으로 하는 게 많은데 그거는 다른 프로그램 이용해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PPT만 가지고 수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화면 공유해서 그 고급 기능에 보면은 PPT를 뭐 예를 들어서 저장하면 가정보증센터 네. 근데 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참가하신 분들 다 나오시네요. 여기 이제 제 얼굴을 뭐 이쪽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배경 없이 이게 약간 크로마키라고 그래서 배경 없애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의할 수 있게 이렇게 녹화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녹화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거 할 때는 강사가 화면을 가리게 되면 강사 위치를 그때그때 좀 네네 조정해도 되고요. 그냥 뭐 한쪽에 조그맣게 놓고 그냥 계속 보여놓으셔도 돼요. 정말 헐만 사람이 그냥 서서 하는 것 같아. 네네. 그래서 저거 좋다. 유튜브에 보면은 이것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도 예.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럼 이제 줌은 이 정도만 네. 할까요? 예, 예. 네. 자, 이제 줌은 다 나오셔도 돼요. 제 방 닫겠습니다. 나가기. 네. 방 닫았어요. 나가기 할 것도 없네. 거기 나가버리면. 네네. 제가 나가버렸어요, 먼저. 사실 여기서 막 채팅도 하고 그런 것도 있기도 해요. 근데 스마트폰으로는 채팅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컴퓨터는 편한데. 호스트가 그냥 호스트가 나가게 해버리면은 다 나가요. 네, 다른 방이 사람- 없어. 다른 저절로 사람들은 나가요. 안 나가도 괜찮아요. 네네네. 그럼 목사님 괜찮을 수 있는데. 방이 없어지니까. 지난번 그 교수님과 강의 잘 안 내기다가 네네. 그걸 갖다가 우리 교수님한테 지금 줌으로 네. 방을 개설시켜서 그렇죠. 그렇게 방이 해도 좀 되죠. 해서 거의 네네. 그게 낫겠네요. 네네.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이제 하나 또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PPT를 열어놓고 수업을 할 때, 이 화면을 그냥 캡처해주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자, 이거를 잠깐 해놓고, 화면을 캡처해주는 프로그램은 종류가 많은데, 이제 오캠이라는 프로그램이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은 그냥 화면의 일부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녹화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화면 전체를 녹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면 전체 지정하는 게 있는데, 오캠. 이제 오캠에 가서 화면 크기를 전체 화면으로 하면 이제 화면 전체를 얘가 녹화를 해줘요. 근데 메뉴 옵션 중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 화면이 이제 계속 녹화가 되는 거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얘도 얼굴이 나오는데, 보면 하고 비디오 웨치 지정하고 이거 좀 안 되네요. 여기 한쪽에 얼굴이 나오게 여기 웹캠이 있잖아요. 웹캠으로 찍어서 한쪽에 나오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지금 그거는 무슨 그거는 저기 줌도 아니고 줌도 뭐지? 아니고 그냥 화면 녹화하는 그러면 프로그램. 내가 강의를 하면 그쵸. 줌처럼 그게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줌으로 방송이 되지는 않고 그냥 녹화만 되는 녹화만 하는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오늘 같은 내가 지금 줌으로 그렇죠. 할 필요 줌을 할 없이. 필요 없으면 그걸 해도 돼요. 근데 근데- 그게 그걸 유튜브로 그걸 이제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오케이 그거 아, 지금 근데 제가 이거 전에 되는 거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하여튼 뭐 예. 되시는 거 다음에 해주시면 되니까. 네. 이건 다음에 제가 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무료라 광고가 되게 많아요. 게임 연습 사람 중요한 게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를 하려면 제 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이 될까 모르겠어요. only screen.
자, 키네마스터 한번 실행해 보세요. 예.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 네, 키네마스터는 옆으로 가야 돼요. 자, 화면에 저 똑같이 나오죠? 네. 네. 이게 어떤 걸 켜야지 이게 나오죠? 아, 그거는 아직 시작 단계로 안 갔어요. 이거를 다 보래요. 여기 하나 더, 그리고 시작인데, 아, 여기서, 요거는 이제 요금제 돈 내라고 하는데, X 눌러서 넘어가면 돼요. 자, 저하고 똑같은 화면 나왔나요? 네. 네. 이제 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 여기다 여기서. 일단 여기서, 하는 조금, 전파 잡는데 약간 이제 이 동영상 편집하기에는 얘가 좀 버벅버벅돼요. 이제 됐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은, 자, 요런 게 나올 거예요. 요건 뭐냐면, 영상의 크기를 지정하는 건데요. 자, 영상의 크기는 보통 유튜브는 16대 9로 하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이제 1대1로 많이 해요. 우리는 16대 9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눌러보세요. 16대 9 눌러요? 네, 다음. 눌러 있어요. 선택이 다음 돼 눌러요. 있으니까 다음 누르면 다른 데 가는데. 죄송해요. 그 밑에 뭐 있었는데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자, 여기서 뒤로 돌아가요? 예, 뒤로 돌아가기 해보세요. 자, 뒤로 돌아가기. 자, 뒤로 돌아가기 한 번 더 할게요. 자, 한 번 더 하면 다시 처음 상태가 됩니다. 네. 자, 여기서 다시 새로 만들기 누르고 화면을 위로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화면을 미세요. 그렇죠. 그럼 밑에 또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 사진 배치는 두 번째 화면 채우기로 되어 있나요? 화면 채우기로 해주세요. 네, 채우기로 해주세요. 화면 채우기. 자, 두 번째는 화면 채우기. 그 다음에 이제 사진 길이는 4.5초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 때 사진은 정지된 화면이잖아요. 이 정지된 화면을 영상처럼 보여주려면 이제 길이를 지정해야 되는데 4.5초를 기본 길이로 하겠다 하는 거예요. 네, 4.5초 정도 줘도 돼요. 좀 길긴 한데,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누르면 돼요. 이제 다 했어요. 자, 다음 누르면 자, 화면이 바뀌는데 저는 바로 바뀌는데 여러분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제가 아이폰이랑 조금 화면이 달라서 이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나오죠. 미디어 브라우저라고 돼 있죠. 네. 이게 이제 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다 폴더가 다르기 때문에 사진은 보통 어디서 가져오냐면 자, 사진이 들어있는 폴더가 뭐라고 돼 있을까요? 앨범. 앨범에 있지. 카메라. 카메라라고 보통 돼 있을 거거든요. 네. 앨범. 카카오톡. 자, 카카오톡이라고 돼 있는 거는 카카오에서 다운로드 받은 애들이 카카오톡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폴더가 막 보이는데 이미지에 있는. 이미지는 아닐 거예요. 이미지 아니고 이미지 바로 밑에 있는 거 선택하시면 여기 그게 기본 카메라일 거예요. 다운. 네. DCIM. 예. DCIM 카메라. DCIM 카메라라고 돼 있는 폴더를 누르면 모든 사진이 다 보여요. 요거. 여기 있다 카메라. 예. 카메라를 누르시면 돼요. 그 앨범에 나오는. 그렇죠. 그러면 앨범에 나와 있는 게 쭉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뭐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 사진 좀 2개만 선택해 볼게요. 자, 저는 꽃사진 2개 선택할게요. 자, 이렇게 사진 2개 선택했어요. 자, 선택하면은 이렇게 밑에 사진이 추가될 거고요. 선택이 다 되면
있거든요. 지우려면 어떻게 돼요? 지우는 건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예, 지금은 지울 수가 없고 조금 있다가. 자, 화면 위에 보면은 이런 표시 있나요? 이렇게 체크 표시 같은 거? 예. 이게 항상 지금 현재 작업이 다 끝났다, 약간 완료, 확인 이런 뜻이에요. 자, 거기 확인 눌러서 요 화면으로 돌아와 보세요. 자,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체크가 안 보이네. 맨 위에 오른쪽. X X 나가는 거 나오는 체크 안 보이지? 여긴 또 X는 왜 기계마다 조금씩 다르지?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된 거예요. 예, 되면은 저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네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요 화면 잘 보세요. 여기 화면에 보면은 여기 왼쪽에 요게 일종의 요것도 메뉴예요. 왼쪽에. 자, 몇 개 있나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예, 총 7개예요. 있죠? 하나는 생성이 안 되네. 예, 예. 자, 메뉴가 항상 왼쪽에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요거 동그란 거. 요게 메뉴거든요. 여기는 몇 개 있어요? 4개. 4개 있죠? 예. 그래서 기본 메뉴가 요게 다예요. 자, 왼쪽 거는 제가 필요할 때만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미디어인데, 미디어라는 거는 사진이나 영상, 여기에 내가 편집할 대상인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할 때 미디어를 누르는 거고요. 오디오는 배경음악 선택할 때 하는 거고요. 녹음은 배경음악 대신에 내가 뭐 나레이션으로 영상에 대한 어떤 설명을 넣어주고 싶으면 이제 녹음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는 이거 외에 이제 추가적인 기능이 레이어에 다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자막 또는 어떤 효과 이런 게 이제 거기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기본 메뉴예요. 이 동그라미 기본 메뉴가 보이는 상태에서 뭔가를 시작한 다음에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요 화면 익숙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요 화면에서는 여기 이제 광고가 항상 뭐가 돌아가면서 뜨는데 이거 항상 무시하시고 누르지 마세요. 요 밑에 보면은 자, 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제 화면인데요. 자, 여기서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밀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자,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사진이 없는 데를 밀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예. 자,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가운데 빨간색으로 뭐가 보이죠? 자, 이거는 플레이 바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뭔가가 실행이 되도록 하는 거 항상. 그럼 내가 맨 앞에 가서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밀어서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여기 빨간 재생 막대가 맨 앞에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나왔죠? 네.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사진이 좀 되게 길게 나오는데 2개밖에 안 되는데 되게 길죠? 이거 손가락으로 조절하실 수 있어요. 자, 손가락 2개로 여기를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오므리면은 사진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벌리면은 사진이 길어 보이기도 하죠. 자, 요거는 사진의 어떤 길이가 변하는 거는 아니고요. 내가 그냥 볼 때 사진이 많으면 좀 좁혀서 봐야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영상 편집할 때 영상에서 이렇게 자를 때 정확하게 위치를 잡으려면 좀 늘려서 위치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돼요. 자, 사진이 원래 꽃이 하나인데 막 이게 반복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진이 2개 들어간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하나 들어간 거예요. 자, 2장 들어갔어요.
자, 사진 2장 넣었는데 이 사진 잘못 넣었네? 자, 지우는 방법은 자, 이 중에 사진을 손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자, 손으로 터치했더니 노랗게 표시가 되죠? 얘가 선택이 된 거예요. 자, 이때 왼쪽에 보니까 여기 휴지통 보이네요. 자, 휴지통 눌러보세요. 없어졌죠? 자, 그런데 혹시 실수로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 맨 위에 보면은 되돌리기 기능이 있어요. 여기 맨 위에 되돌리기 누르면 다시 또 취소가 될 거예요. 다시 또 나오죠. 예. 뭐예요? 맨 위에 거라 그랬는데 맨 위에 저 나가기 누르셨군요. 괜찮아요. 예.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어디로 들어가? 요 프로젝트 누르면 돼요. 이거 뭐 무지키네. 이건 닫기 광고예요. 예, 됐다. 네. 근데 저거 지워버리셨네. 아까 지우셨죠? 예.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선택해서 휴지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옆에 조금 더 추가하려고 그래요. 사진 한 2개 정도 더 넣고 싶어요. 그러면 자, 미디어 누르시고요. 미디어 누르면 저랑 화면이 좀 달라요. 아까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 나오죠? 미디어 브라우저. 자, 여기서 원하는 사진 2개 더 넣어보세요. 이거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라. 이거 영상이에요. 그래요? 이거 반드시. 이건 그대로 놔두고 사진을 다시 눌러볼까요? 여기서 카메라에 보면은 이런 건 사진이고요. 이 중에 보면 이거는 다 사진이다. 근데 영상인 거는 이게 영상이에요. 그림이 다르죠. 그래서 사진으로만 일단 선택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영상을 잠깐 지울게요. 왜냐면 영상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늘리면은 그 조용하신 이유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은샘님 뭘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잘하고 계세요? 여기서 사진 넣었다 뺐다 일단 연습 한번 해보세요. 지우는 거야 뭐까지 건 뭐 간단하고. 그쵸? 그리고 사진을 더 추가하는 거. 그래서 저도 사진을 이제 한 2개 더 넣어 볼게요. 뭐 이제 쉬워졌네. 예, 그 동작을 일단 잘해야 돼요. 사진 넣기, 빼기 이 동작이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사진 3개 넣었어요. 자, 그러면 사진을 넣는 것만으로도 이게 하나의 영상이 될 수 있는데 사진 하나당 아까 처음에 몇 초가 지정이 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사진 3장이니까 총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사진 3장 4.5초짜리 다 합해서 13.5초짜리 영상이 지금 준비가 된 거예요. 예. 자, 근데 4.5초면은 사실 꽤 길어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나는 조금 짧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손으로 길이를 이렇게 대충 조금 줄일 수 있거든요. 줄이는 방법은 자, 첫 번째 사진을 이렇게 손으로 터치해 보세요. 자, 터치하면 사진이 이렇게 선택이 되면서 사진이 선택될 때 메뉴도 사진의 메뉴로 좀 바뀌거든요. 잠시. 근데 저랑 조금 다를 거예요. 잠깐 바뀌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아무데나 터치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죠. 예, 메뉴가 바뀌면 좀 당황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럴 때 아무데나 빈 데를 터치하면 항상 원래대로 되돌아간다는 거. 그리고 다시 처음 사진을 다시 터치를 하는데 메뉴를 선택할 필요 없이 여기 사진의 가장자리 보면 이쪽이 조금 두꺼워요. 그리고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이 점점점 돼 있는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움직이면은 다른 애들보다 앞에가 짧아지죠. 이 짧아질 때 여기 시간을 보면은 2초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지금 2초고 뒤에는 4.5초인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이렇게 늘려서 한 3초 정도 뭐 이렇게 좀 맞춰줘 볼까요?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렇게 해줬더니 저는 전체 영상의 길이가 10초로 줄었어요. 13.5초에서. 그래서 일반적인 영상은 촬영한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늘렸다 줄였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진은 정지된 장면이기 때문에 그 정지된 장면을 얼마나 지속할 건가를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영상처럼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맨 앞으로 가는데, 맨 앞으로 가는 좋은 방법은, 자, 요거를 제가 쓸 거예요. 손으로 여기를 꾹 누르고 계셔요.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3개 나오죠. 그래서 타임라인 맨 앞으로 그러면은 맨 앞으로 이동해요. 타임라인이라는 게 바로 이제 요 화면이에요. 시간대별로 보여준다 해서 타임라인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꾹 누르고 타임라인 맨 뒤로 그러면은 맨 뒤로 가요. 자, 그렇지 않고 꾹 누르고 이전 지점으로 하게 되면은 사진 한 칸씩 이동하면서 앞으로 와요. 사진이 별로 없을 때는 이 기능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영상이나 이제 뭐 사진이 많아져서 길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막 밀어서 다니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걸 눌러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자, 맨 앞으로 오세요. 타임라인 맨 앞으로. 맨 뒤로 갔네. 맨 앞으로. 자, 맨 앞으로 온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버튼 있죠? 요게 재생 버튼이에요. 플레이 버튼. 자, 요거를 누르면 이제 영상이 하나, 둘, 셋 있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실제로 영상이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사진 순서가 잘못됐어요. 자, 순서 바꾸는 거는요. 자, 제가 세 번째 사진을 맨 앞으로 가져와 볼게요. 세 번째 사진은 그러니까 선택이 안 되어 있을 때 세 번째 사진을 꾹 누르면 사진이 이렇게 약간 진동이 느껴져요. 그때 이렇게 끌고 원하는 위치로 오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손으로 꾹 누르면 이렇게 진동이 느껴져요. 그때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사진뿐만 아니라 모든 거, 이 안에 있는 모든 거는 요런 손 드래그 방식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저는 맨 뒤로 옮기고 싶어요. 자, 맨 뒤로 갔어요. 자, 기본 동작은 처음 프로젝트 시작해서 원하는 사진 배치하고 필요 없는 거 빼고 필요한 거 다시 넣고 순서 맞추고, 사진의 순서가 중요한 거는 이게 영상의 스토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순서를 잘 맞춰야 되겠죠. 선생님, 저는 여기 화면에는 사진 한가운데 플러스 표시가 있는데 저는 그런 표시 없어요. 이게 혹시 좁게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선생님도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원래만 보세요. 좁을 때 안 보여요. 좁아서 네, 예. 여기가 이렇게 좁으면 더하기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벌리면 나와요. 아, 그렇구나. 네. 신기하다. 자, 이렇게만 해도 이제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거 동영상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돼. 유튜브를 우리는 찍어가지고 네. 동영상을 편집하는 것도 이렇게 가능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동영상도? 그럼요. 그 동영상 이제 데이터에다가 앨범에다 동영상을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갖다 네. 하라 이런 제가 전에 보여드린 거 이거 제가 키네마스터를 편집한 거예요.
이게 자꾸 이게 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만져야 돼요. 누르고 있어요. 아, 그거는 키네마스터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 자체에 몇 초 후에, 그러니까 몇 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꺼지게 설정을 해놓으셔서 그래요. 예, 예. 그거를 조금 길게 해주시는 게 좋죠. 예. 설정해서. 예. 화면 장기. 자, 예를 들면 이 영상이요. 지금 문화원 영상 제가 이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키네마스터로 편집 다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약간 카메라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죠. 요거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좀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천천히 움직이게 할게요. 왜냐면 사진에만 이게 필요해요. 영상은 이게 별로 필요 없는데 사진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진이 3초 있다를 이렇게 넘어가면 엄청 지루해요. 만약에 사진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진 한 1.5초에서 막 넘기면 되거든요. 근데 사진이 좀 적고 좀 천천히 보여주고 싶기는 한데 그냥 보여주면 밋밋하니까 약간 이렇게 움직임이 있게 해주는 게 좋고요. 지금 제가 꽃을 했으니까 제 채널에 있긴 있어요. 제가 뭐가 많이 있긴 해요. 수업 때 쓰는 용어로.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자, 뭐 약간 움직임이 있죠. 예, 여기도 있죠. 그냥 주면 너무 밋밋해서 사진의 경우는 이런 효과를 좀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 사진에서 사진으로 넘어갈 때 어떤 효과 있죠? 다시 볼까요? 이렇게 넘어갈 때. 두 개가 약간 섞이는 효과를 페이드 효과 또는 뭐 비주얼 부라고 하는데 이런 기본 효과 주는 거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 이 영상 보여드리면 자, 요거는 이제 강의용 영상이라서 조금 이제 막 이렇게 빨리 돌려요. 근데 이제 빨리 돌리지 않고 앞에 이제 말하는 부분 보시면은 네. 또 말하는 부분이 어디 있을 거예요. 이 부분 볼까요? 그래서 쭉 하다가 이거.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제 촬영을 했고 이때 마이크도 썼는데 이분이 워낙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조금 작게 들어갔어요. 그냥 이렇게 찍고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고 뭐 자막 같은 거 넣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사진밖에 못할 것 같은데 저기 자막 넣는 것만 하나. 지금 저기 우리 총무 이사님 알아들으셨죠? 네. 아 근데 총무 이사님은 이걸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편집을 해야 돼요. 하여튼 네. 뭐 자, 시간 조금 더 괜찮으세요? 저기 자막 넣는 것만 하나. 네네. 기본적으로 영상은 자막 넣어야 되고요. 음악도 넣어야 되고요. 예. 그래야 영상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 사진만 할 때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말을 해놓고 뒤에 자기 사진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그러면 되거든요. 거기에 그때는 음악이 들어가 줘야 돼요. 말을 하고 있는데 아, 말을 하면서 어. 아니면은 말을 하는데 음악을 깔아줄 수는 있죠. 약간 깔아주면 좋아요. 뭐 그럴 예, 수는 있겠죠. 예, 사진이 나오면서 말할 때. 그건 뭐 선생님이 좀 해주시고. 그 정도는 쉬워요. 그거는 쉬워요. 네. 자, 그러면 자막 넣는 거 바로 할까요? 네. 네. 자, 자막을 넣고 싶은 위치에 이렇게 빨간색의 플레이 헤드를 맞춰주시고요. 요 옆에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 레이어 옆에 뭐가 많은데 이 중에 가운데 텍스트, 이게 자막이에요. 자, 텍스트 누르시고
여기다가 넣고 싶은 말을 넣는 거예요. 레이어 누르시면 동그라미 메뉴 중에 레이어 텍스트 가운데 자막이 들어갑니다. 그러네. 그러면요 거기 화살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동그란 거 이거는 회전 기능이고요. 여기 대각선 화살표는 그 대각선을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손을 가운데에 대고 움직이면 이렇게 자막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메뉴는 자막과 관련된 메뉴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 화면에 보면은요 사진이 있고 아니면 이제 영상이 있다 치면 그 밑에 이렇게 자막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로 들어가 있죠. 자 이때 자막의 길이는 사진 또는 영상의 적절한 위치야 이게 딱 맞아야 되거든요. 자, 이 사진하고 비교하면 얘가 더 길잖아요. 그러면 사진 아까 길이 조정하는 것처럼 끝쪽에 손을 대고요. 이렇게 조정을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밀어서 여기가 길이가 서로 맞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글자 내용을 수정한다거나 글씨 종류를 바꾸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자막을 손으로 터치하시면 돼요. 자, 자막을 손으로 터치하시면 맨 위에 자판처럼 보이는 게 내용 수정하는 거예요. 자, 자판처럼 되어 있는 거 누르면 이렇게 키보드처럼 그 입력판이 나오고요. 자, 좀 밑에 보면은 A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네, A라고 되어 있는 거 눌러보세요. 이게 이제 글꼴을 지정하는 건데, 네, 여기 A, 그쵸? 영어만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글 글꼴은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A 누르신 다음에 어디서 다운로드 받냐면, 맨 위에 보면은 여기 뭐 가게 같은 거 하나 있죠? 네, 저게 에세스토어라는 건데, 자, 저걸 누르면, 한국어 글꼴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자, 이 중에 이게 잘 보이려면 글씨가 약간 두꺼운 채가 좋거든요. 자, 저는 여기 KCC 무럭무럭 요 채를 쓰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선택하면 저는 이미 설치가 됐지만 여러분은 다운로드라고 나오죠. KCC 무럭무럭은 어디서 치나요? 아, 한국어. 맨 위에 한국어. 맨 위에 한국어를 선택하면 잘 나와요. 한국어 안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위에 있어요. 여기를 눌러야 돼요. 아, 이거 누르고 여기 맨 위에 한국어. 제일 위에. 네. 고득집. 그러면 여기에 뭐 KCC 무럭무럭 있잖아요. 그걸 누르고 여기 다운로드. 그렇죠. 이거는 매번 할 때마다 내가 글씨체를 할 때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다른 글씨체로 바꿀 때는 또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날 때 글씨체를 한 3-4개 정도 받아 놓으시면 쓰실 수가 있고요. 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저 장착이 되나요? 오래 걸렸죠. 여기 다운로드 누르면 네. 다 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설치된 걸 써야 되는데 지금은 다 됐나요? 네. 자, 설치된 걸 사용하시려면은 일단 요 화면에서 X 눌러서 나가는 거예요. 자, X 눌러서 나가면 다시 저거를 뒤로 가기로 해야 되나? 네, 그러면 자, 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나와 보세요. X를 누른다. 예. 그러면 이거 자, 원래는 여기 A 누르면은 여기에 어디에 보여지냐면 한국어 눌렀을 때 KCC 나왔어요. 예.
무럭무럭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영어로 나올 거예요. KCC 무럭무럭. 있죠? 자, 요걸 선택을 해주면 KCC 무럭무럭을 선택을 해주면 글씨가 좀 예쁜 채로 바뀌었죠? 잘 보이고. 예. 왜만 안 바뀌지? 그걸 터치해야지. 글씨를 터치. 너무한가? 딴 거 한 거라고요? 오케이. 여기로 가보겠어. 선택하고